코로나19 방역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번에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남원의료원 박은하 간호사에게 의료 현장 이야기 들어봅니다.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추석 명절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와 함께한 지난 시간 어떠셨나요? 의료 환경은 좀 어떤가요? 처음 발생했을 때 잘 알지 못해서 불안감과 공포감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1년 8개월이 지난 지금은 정보 부족으로 인한 불안보다는 어느 시기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긴장감을 늦출 수 없어서 정신적 스트레스 강도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방역 최전선에 있는 의료진들에게 애쓴다, 수고한다고는 하시는데 실제로 입원하게 되면은 환자 보호자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료진들의 고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 실감을 하지 못하셔서 그러는 것 같아서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 교육이 더욱 필요할 것 같고 곧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할 건데 이런 위드 코로나를 안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나 각종 많은 분들께서 제대로 된 정보와 교육을 맞아서 안전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힘든 상황 때문에 보건의료 노조가 파업까지 예고를 했었는데 다행히 정부와 극적 합의를 했죠.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공공의료 강화 방안, 요즘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의료계는 이 방안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가요? 정부가 공공의료 강화 방안과 감염병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10가지 정도의 합의 사항을 내놓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부의 그 노력과 약속이 조속히 지켜져서 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무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첫 번째로 인력 보충에 대해서는 저희 현장에서도 기초조사를 하고 이미 기초조사를 끝낸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생명 연장 수당에 대해서는 그 제도화를 해서 2022년 1월부터 실행하기로 했었고 실제로 2021년도 생명 안전수당을 상반기분을 저희가 지급해서 받았었거든요. 네, 현장에서는 지급 적용 범위나 기준,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서 약간 불만 사항도 발생하기도 했었었는데 합의된 내용들이 제도화될 때에는 어떤 적용 범위, 대상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코로나 확산 이후 방역과 치료의 최전선에서 분투한 주역이 공공병원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데 정부 차원에서 공공병원의 필수 의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공익적 적자 원인에 대한 해소 방안 및 재원도 제도 마련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해결해 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정부의 약속이 꼭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의료진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가장 힘든 자영업 소상공인들과 현장에서 어렵게 마주해야 하는 분 만나봅니다.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인 강래섭 수사관입니다. 수사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영업 제한과 관련된 단속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저희 도 특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시군, 경찰 등과 협업하여 방역 단속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총 13회 실시하여 133건을 적발하였고, 이 중 이용자 위반 사례도 64건이나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최근에 군산시 소재 한 유흥시설에서 영업시간 제한을 어기고 문을 잠그고 몰래 영업하는 행위를 하여 저희가 강제로 문을 개방하여 적발했다는 사례가 있었고요. 또한 식당, 카페 등 이용자가 영업시간 제한으로 공원 광장으로 이동하여 삼삼오오에 모여 음주 및 취식 행위를 하는 위반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용자가 이용했던 공원 광장에는 22시 이후 음주 및 취식 행위 금지라는 큰 글씨의 현수막이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했다 주장하여 저희들의 마음은 더욱더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국민 안전을 위해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단속은 하셔야 될 텐데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서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을 많이 듣고 있고요.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일수록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지켜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일부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분들로 인해서 방역 분위기가 느슨해지고 있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좀 더 성숙한 방역 의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저희 도 특상에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시설 위주로 단속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고요. 이와 더불어 도민들께서는 자발적인 방역 참여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현장의 이 어려움을 좀 듣고 도민들도 많이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전라북도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알리시는 분이죠. 강영석 전라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 연결됐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코로나 브리핑 하셨을 것 같은데요. 현재 전라북도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예,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로 전국보다는 나은 상황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지역으로부터의 유입 단계를 넘어서서 지역 내 확산 그리고 대유행 상황이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드립니다. 일평균 확진자 수도 최근 일주간 48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3단계 기준인 36명 기준을 훌쩍 넘어선 상황인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열흘 이상 2를 넘는 유행 상황이기도 하고 방역망 외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늘고 있어 도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4단계 상향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위험 지역 및 그 시설에 대해서 야간 합동 점검 강화 등 선택적인 핀셋 방역으로 확대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또 변이 바이러스까지 나오면서 이제는 코로나19와 공존해야 한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논의가 좀 이뤄져야 될까요? 예, 변이 출현으로 위드 코로나는 이제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됐습니다. 이제 방역과 경제의 조화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철저한 준비가 우선입니다. 우리와 문화와 방역 대응이 달랐던 다른 나라들과는 정말 다른 우리나라, 우리 국민에게 적절한 방식의 위드 코로나라야 되겠고요. 극복 실패를 인정을 하는 자포자기식 위드가 아닌 관리 가능한 내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드 코로나의 시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계적 변화해야 하겠고요. 지속 가능한 슬기로운 일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협조가 절대적입니다. 전환을 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 규모가 급증을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충분한 검사 역량, 역학조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준비해 나가겠고요. 위중증 환자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경증 및 무증상 확진자들에 대한 안정적 치료관리 체계도 필요한데 공공에 한정되기보다는 민간 의료계와 협업하는 내용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체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일상의 변화인데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운영자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책임도 강화가 필요하겠고요. 또 손실보상을 넘어서서 정말 코로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업종인지에 대해서도 살피는 전반적인 삶의 방식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도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방역 현장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분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